처음에 뭐 위자료나 재산분을 안 주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장이나 먼저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금전을 지급하겠다. 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김병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대가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 한다면 보통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원금하고 이자하고 뭐 소송 비용을 계산해서 상대방 사무실에 이제 계산서를 보내고 임의 지급 의사를 물어보게 됩니다. 임의로 지급한다고 하면 그 지급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게 되고요. 만약에 상대방 쪽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대방 계좌에 압류 추심을 한다거나, 직장을 알고 있다면 직장 급여의 압류 추심 명령, 그리고 부동산에 경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세금의 압류, 그런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상대방 직장을 알고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급여 압류 추심 명령 신청하고 회사에 송달만 돼도 대부분 상대방이 이제 판결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회사로 압류 결정문이 오면은 회사에 좀 안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보통은 바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직장을 아예 모른다고 하면 직장에 대한 이제 급여 압류 추심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은행에 압류 추심 명령 신청이 가능한데, 꼭 상대방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보통은 임의로 한 5개, 6개 정도 은행 계좌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판결 금액이 만약에 3천만 원이면 500만 원씩 6개 은행에 압류 추심을 하고, 통장에 얼마가 있고 얼마가 압류가 됐다고 이렇게 회신이 오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추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압류 추심 명령을 해서 3천만 원을 다 추심하겠다, 그런 의미보다는 압류 추심을 하면 은행 6개가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도 압박을 받아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의 압류 추심 결정을 받으면 상대방도 은행 계좌 사용을 못하게 돼서 압박을 받게 돼서, 만약에 채무자한테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최소한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 추심을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강제 집행 절차로 재산 명시 신청이라고 있는데,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재산 명시 결정이 나오게 되면 상대방의 명시 결정에 따라 재산 내역을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재산 내역을 제출했는데 위자료를 변제하기에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재산 목록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가 2천만 원인데 그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 은행 압류도 하고 재산 명시도 하고 재산 조회까지 다 하면은 보통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제로 채무자한테 재산 명시 신청하고 재산 조회 신청이 그렇게 효과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만약에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제2금융권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재산 조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를 진행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 가압류 해놓은 전세금이나 부동산에 강제 집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다 조회했기 때문에 어디가 주거래 은행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직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위자료나 재산 분할 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먼저 직장이나 은행 계좌에 한 번에 압류 추심 명령 신청을 하고요. 압박을 받았음에도 계속 버틴다고 하면 결국에는 부동산 경매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뭐 위자료나 재산분을 안 주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장이나 은행 압류 신청부터 먼저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금전을 지급하겠다, 이런 변제 계획 같은 거를 사무실로 알려줘서 계획을 좀 보고 일정에 맞게 지급이 되면 압류 추심을 해제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가압류를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판결이 나고 압류 추심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나면은 보통은 판결 금액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계좌 압류도 하고 급여 압류도 해보고 부동산이나 전세금이 있는지도 확인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여러 가지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6개월 이후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게 되면 예전 기준으로 이제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는 거여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되면 은행 거래를 한다거나 신용카드를 만든다거나 핸드폰을 개설한다거나 보험회사에서 신용조회를 하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많아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된 이후에 해제해달라고 취소해달라고 연락을 하고 판결 금액을 변제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보통 이혼 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배우자하고는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보통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 액수는 3천만 원 정도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위자료는 보통 법원에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위자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배우자하고 상간자를 함께 위자료 청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간자 포함해서 함께 위자료 3천만 원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천만 원 공동하여 두 명한테 판결이 났다고 하면 3천만 원을 한 명한테 다 지급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중에 누가 부담할지는 둘이서 알아서 하는 거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 한쪽에 다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자료를 잘 판결받는 변호사만의 팁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그에 따른 증거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이제 배우자의 잘못된 점이 훨씬 크고 잘못한 게 많아 보여도 실제 증거가 없어가지고 위자료 판결이 안 나오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증거가 없이 구두로만 주장해서는 위자료 판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상대방 잘못에 대한 증거로 카카오톡 증거라든지 사진, 영상, 진단서, 각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부모님, 동생, 지인 등 제3자의 진술로 증인신문을 해서 상대방의 어떤 혼인관계 파탄의 잘못을 입증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데리고 와서 유리한 진술을 하게 되고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는 증인신문은 되도록 하지 않고 진술서로 제출하게 되고, 진술서는 이제 객관적인 증거에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 진술서만으로 어떤 위자료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혼 소송하고 상간자 소송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대체적으로 이혼 사유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편이어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은 일반적인 위자료 액수가 나오게 됩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위자료 액수가 2,500만 원, 3,500 정도 나오면 잘 나온 사건인데, 위자료 판결이 너무 잘 나오면 상대방 쪽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또 일부 위자료 감액되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위자료 액수에 조금 잘 나오는 정도가 의뢰인에게는 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만 높게 나온다고 좋은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보통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 양육비하고 적절하게 소송 처음 시작할 때 생각했던 금액 이상으로 나왔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자료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판결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하고 판결 금액이나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강제 집행을 할지 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위자료 잘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